혹시 밤에 누워 계실 때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별것 아닌 일에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환자분들 이야기입니다. 72세 김명희님과 68세 박영수님이세요.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증상들이거든요. 먼저 김명희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명희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7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곧은 어깨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어깨가 많이 처져 보이셨죠. 선생님, 저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명희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아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뭔가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잠을 청해야 해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명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며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제 3년째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우면 더 심해져서 앉아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신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과의 사별, 자녀들의 독립, 은퇴 등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면서 몸과 마음이 혼란을 겪는 거죠. 명예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큰 병원에 갔어요. 심전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심지어 CT까지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때문일 것 같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셨어요. 명예님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몸은 계속 아팠어요. 가슴에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고 얼굴은 항상 화끈화끈했어요.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손발은 차가운데 머리와 가슴만 뜨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68세 박영수 님이셨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선생님,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째 이런 상태예요.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희님과는 다른 원인이지만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저요?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야근이 진짜 말도 못해요.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고 졸리니까 커피를 물처럼 마셨죠. 하루에 7잔, 8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그땐 괜찮았어요. 20대, 30대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일하고 커피로 버티고 몇 시간 자고 또 일하고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박영수님께 어떤 식으로 잠을 못 주무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밤 12시만 되면 머리가 또렷해져요. 새벽 4,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가 아침 7시면 또 깨어나고 수면다원 검사까지 받아봤는데 정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밤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몸이 이상한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정말 답답하죠.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상만을 찾는 검사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오랜 생활 습관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먼저 맥을 짚어보았어요. 명희님의 맥은 빠르고 긴장되어 있었고, 특히 좌측 손목에 맥이 뜨고 강했어요. 전형적인 화병의 맥상이었죠. 명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화병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화병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온 감정들이 몸에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여러분, 화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화가 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화병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특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겪어온 억압적인 상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늘 참고 견뎌야 했던 감정들이 몸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명혜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니 역시 그런 배경이 있으셨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시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명혜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명혜님이 겪고 계신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화병의 모습이에요. 가슴이 뜨겁고 벌렁거리는 느낌, 얼굴에 홍조, 손발의 냉감, 불면증, 목의 이물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심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상혈화한이라고 표현해요.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운 상태죠. 정상적이라면 우리 몸의 기운이 순환해야 하는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서 위쪽으로만 열이 몰리는 거예요. 먼저 명희님께는 화병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최근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열감이 있나요? 네, 있어요. 두 번째, 사소한 일에도 욱하거나 쉽게 눈물이 나나요? 네, 요즘 특히 그래요. 세 번째, 자다가 자주 깨며 얕은 잠에 시달리나요? 네, 깊이 잠든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목에 덩어리가 걸린 듯 답답함이 느껴지나요? 네, 항상 뭔가 걸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손발이 차고 가슴과 얼굴이 뜨거운가요? 네, 정확히 그래요. 명희님은 모든 항목에 해당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제 얘기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명혜님께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참고 견디셨던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러자 명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힘들어도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화가 나도 화낼 수 없었어요. 그런 감정들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꾹꾹 눌러 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명희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숨이 먼저예요. 박영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박영수님의 맥을 짚어보니 세면서도 침하는 맥상이었어요. 오랜 기간의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심신불교 상태였죠. 박영수님의 경우는 젊은 시절 만들어진 각성 패턴이 노년까지 이어진 케이스예요. 20년 넘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했던 패턴이 몸에 깊이 각인된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니 박영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마치 시계처럼 밤만 되면 자동으로 각성 모드가 켜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박영수님의 경우는 오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한의학에서는 심신불교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심장의 화기가 위로만 치솟고 신장의 수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며칠 후 박영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불면증에 특화된 자가진단을 해보시도록 했어요. 첫 번째, 밤 12시 이후부터 머리가 또렷해지나요? 네. 완전히 그래요. 두 번째,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나요? 네. 신기하게도 그래요. 세 번째, 커피나 카페인 없이는 낮에 집중하기 어려운가요? 네. 평생 그랬어요. 네 번째, 새벽 3-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나요? 네. 매일 그래요.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가요? 네. 항상 피곤해요. 박영수님도 모든 항목에 해당되셨어요. 박영수님께도 물어보았어요. 젊은 시절 그렇게 무리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커피 마시면서 버티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갇혀있던 숨이에요. 그리고 4735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제 그대로 멈춰주세요. 7을 세는 동안 가만히 숨을 머금은 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이제 입을 살짝 벌리고 길게 정말 길게 하하하며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며칠 후 박영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른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321 이완호흡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방법인데요. 3초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잠깐 멈췄다가 1초간 입으로 짧게 후하고 내쉬세요. 이걸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명희님은 고작 숨 쉬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고, 박영수님은 이런 걸로 잠이 올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빨라져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더욱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고 몸의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후 명예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약간의 변화가 보였어요.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희님께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심혈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 이건 요가에서도 사용하는 호흡법 중 하나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하품하듯 입을 크게, 정말 크게 벌리고 하하고 숨을 내쉬는데, 이때 중요한 건 세게 내뱉는 거예요. 마치 가슴속 심장에 쌓인 뜨거운 열기가 입을 통해 쭉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하하 하고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요가에서는 이런 호흡을 통해 몸의 독소와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니 명희님이 놀라셨어요. 아, 정말요? 입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려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게 하고 내뱉는 거군요. 요가 동작이기도 하다니 정말 신기해요. 맞아요. 그냥 살살 내뱉는 게 아니에요. 가슴속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하게 뿜어내듯이 하하하고 세게 내뱉으세요. 그 숨의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실어보내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가슴에 있던 불덩이가 입을 통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요. 며칠 후 명희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어색했는데 입을 정말 크게 벌리고 세게 하고 내뱉으니까 진짜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명희님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져 보였어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명희님도 그 호흡법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내주셨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명희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희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동안 밤마다 앉아서 자야 했던 명희님이 편안하게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박영수님도 비슷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젯밤에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깼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정말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커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분 모두 아침마다 창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세요. 명희님은 화를 참는 대신 하품처럼 흘려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박영수님은 커피 대신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명희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박영수님도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잠을 희생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좋은 잠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죠.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명희님, 박영수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 그리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유난스러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벌렁거림, 그 화끈거림, 모두 정당한 감정들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명희님과 박영수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4735호흡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3초간 하하고 내쉬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321 이완호흡법을 해보세요. 3초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1초간 입으로 짧게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이걸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혈호흡법도 기억하세요. 이것은 요가의 한 동작이기도 해요. 하품하듯 입을 크게, 정말 크게 벌리고 하하하고 세게 내뱉으면서 가슴속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입을 통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요가에서도 이런 강한 날숨을 통해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 숨에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을 모두 실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숨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명희님과 박영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의 명희님이 화병을 극복하고 68세의 박영수님이 불면증을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호흡의 힘이었어요. 4735호흡법과 321 이완호흡법, 그리고 심혈호흡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쌓여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내보낼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허락하기였어요. 나는 숨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존재할 권리, 감정을 느낄 권리, 행복할 권리를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명희님, 박영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벌렁거리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두 분께 알려드렸던 호흡법을 따라해 보시고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한 숨쉬기 연습 3가지 호흡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하지만 매일이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호흡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 숨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이제 너도 쉴 수 있어. 혹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명혜님과 박영수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병이나 만성 불면증은 혼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한 의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죠. 그런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저 하하하고 세게 내쉬는 숨 속에 여러분을 억눌렀던 모든 것들을 실어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희망을 들이마시세요. 여러분도 이제 숨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어도 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밤 그 상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제 너도 쉴 수 있어.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명희님과 박영수님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안히 숨 쉬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햇살처럼 웃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숨, 평온한 마음,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